안녕하십니까. 채용부터 금태 결제까지 한 번에 관리하는 올인원 인사관리 시스템 NP 발표를 맡게 된 서민종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 발표 순서입니다. 프로젝트 및 팀 소개를 한 뒤에 프로젝트 개요 및 기획, 개발 환경 및 협업 전략, 그리고 저희가 구현한 기능과 시스템 구조 설명을 드린 뒤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얻은 결과와 시연 영상, 마지막으로 회고 및 향후 계획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MPIC이란 저희 MPIC은 채용이라는 뜻의 employee와 픽의 합성으로 기업의 채용 시스템에 초점을 둔 인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파이버가이즈 팀은 5명의 팀원과 한 분의 멘토분으로 이루어져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각 분야에 대한 총괄을 정한 뒤에 모든 기능을 도메인으로 나누어서 각자 나누어 할당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팀원도 특정 작업에만 편향되어서 작업에 치거나 하는 일을 바꾸자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요 및 기획입니다. 인사 관리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선별하고 관리하며 성장시키는 작업으로 위와 같이 5가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채용 관리와 직원 관리에 초점을 두어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인사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단점 중에서 수작업이랑 미연동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가장 많이 기대하는 기능으로는 직관적 UI를 뽑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분리된 채용 흐름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하고 인사 시스템과의 연동 및 자동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능 개발에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 환경 및 저희 팀의 협업 전략입니다. 저희는 우선 WBS와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관리를 하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8주간의 프로젝트 기간을 가졌으며 다음과 같이 5단계에 걸쳐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분야마다 다음과 같은 개발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비용적인 면을 고려해서 MySQL의 마리아 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고 빠른 배포가 필요했던 탓에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팀원들 간의 일정 확인과 작업 공유를 위해서 다양한 문서 도구를 사용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기 전략입니다. 모든 작업 상황 보고와 작업 공간인 브랜치를 카테고리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팀원이 무슨 작업을 했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고 상호 간 피드백을 주면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협업 도구들을 각자의 역할별로 명확히 놔두면서 실시간 소통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작업자들 간의 프로젝트 일정과 진척들을 파악하게 용이하였습니다. 또한 변경사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일정을 준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요청하는 API 요청 형식은 RESTful 원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지 보수성과 향후 확장이 용이하게 설계를 하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웨거라는 기술을 통해서 자동 문서화를 통해 백엔드 개발 과정에서의 테스트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구현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 관리 및 근태 관리입니다.
인사관리는 사원의 인적사항과 부서나 직무 같은 정보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또한 근태 기록은 그 직원의 출근이나 퇴근, 휴가 같은 근무 시간과 상태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서 코드로 구현한 화면입니다. 최대 근무 시간이나 연장 근무 등에 해당하는 법적 근로 조건을 코드에 반영하여 근로 관련 정책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제 관리입니다. 각 결제 문서 유형별로 저희가 받아야 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만큼 유형에다가 항목값을 저장하였고 결제 라인 동안 설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서 유형을 정하였을 때 그 결제 항목과 결제 라인에 해당하는 사원들이 자동으로 결제 문서에 할당이 될 수 있도록 저렴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각 유형을 선택할 때마다 받는 항목과 그 결제 라인에 해당하는 사원들이 자동으로 할당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메인 기능인 채용 관리입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크게 채용 요청서 작성, 채용 공고 게시, 지원서 작성, 실무 테스트 및 면접 평가, 그리고 최종 사원 등록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이 분리된 각각의 프로세스를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시켰고 각 일정에 대하여 지원자한테 안내하는 메일 템플릿을 자동화시켰습니다. 실무 테스트 메일 예시입니다. 저희가 실무 테스트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발송을 하게 되면은 그 지원자에 해당하는 정보와 실무 테스트 일정, 시작 시간과 문제 개수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안내 메일 템플릿에 할당되게끔 그 로직을 구현했습니다. 각 기능을 구상하면서 시스템 프론도를 결제 관리, 인사 근태 관리, 채용 관리별로 이렇게 작성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 설계 또한 위 사진과 같이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구조 설계입니다. 저희는 우선 빠른 배포가 중요했기 때문에 빠른 배포와 로드 밸런싱 같은 기술을 지원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이용하였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각 VPC를 두 개의 서브넷으로 나누어서 무중단 배포를 지원할 수 있게끔 블루그린 배포 로직을 활용하였습니다. 서비스 화면 구상 설계이며 앞서 보여드린 시스템 흐름도를 참고하여 와이어프레임 형식으로 작성한 화면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수행 결과와 시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우선 시연 영상 먼저 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인사팀으로 로그인하는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맨 처음으로 일단 출근 퇴근 버튼이 있으며 근태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인 채용 요청서 작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결제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항목과 결제 라인 사원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영상이 조금 빠를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제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결제 라인에 해당하는 사원이 결제를 승인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팀장급 사원이 정혜린 팀장이 결제를 승인하는 모습입니다. 사원으로 로그인을 하여서 결제를 승인하는 작업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채용 요청서가 최종 승인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이 채용 공고 등록입니다. 저희는 채용 공고 등록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채용 공고에서 받을 자기소개서의 템플릿도 직접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템플릿 작성을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무엇을 받을지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어떤 항목을 받을지도 저희 인사팀이 직접 등록 및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한 장면입니다. 테스트용으로 만든 항목을 포함하여서 자기소개서 템플릿을 작성을 완료를 한 뒤에 채용 공고 작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채용 요청서로부터 채용 공고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상세 내용 입력과 함께 채용 프로세스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템플릿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 외 지원서에서도 어떤 항목을 받을지를 설정을 하면서 커스텀을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채용 공고가 등록이 된 상태이고 이 다음으로는 지원자가 지원자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용 공고를 본 뒤에 지원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서 지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아까 자기소개서 아까 지원서 항목으로 넣었던 항목을 먼저 입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넣었던 자기소개서 템플릿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원서를 제출했으니까 저희는 다시 인사팀을 로그인을 해서 지원서에 대해서 평가를 할 예정인데 저희는 평가 기준표도 커스텀을 할 수 있게끔 지원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표를 생성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 항목을 직접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여 커스텀에 신경을 썼습니다. 자기소개서 기준표 항목을 넣고 저희가 넣은 항목을 포함하여 총 기준표를 만들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에 있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서를 확인하게 되면 작성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내용이 나오고 평가를 위한 기준표를 불러오게 됩니다. 저 기준을 토대로 평가와 함께 점수를 입력하게 되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점수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 점수를 토대로 서류 합격 여부를 판단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으로는 실무 테스트 순서입니다. 실무 테스트의 경우에도 직접 문제와 정답을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우선 테스트용으로 객관식 문제 하나와 단답형 문제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등록했고 주관식 문제까지 두 개를 등록한 모습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원자한테 어떤 문제들을 할당할지 여부인 실무 테스트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를 만들 때는 시험 시작 일시와 종료 일시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시간 외에는 지원자는 실무 테스트를 응시할 수 없게끔 설정해 놨습니다. 시험 시간을 세팅을 하고 나서 아까 만들어 놓은 테스트 문제를 포함하여 실무 테스트를 만들고 점수도 직접 배정을 하게 됩니다. 실무 테스트가 등록이 되고 나면은 아까 그 지원자한테 실무 테스트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용 실무 테스트를 할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무 테스트 안내 메일을 발송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원자에 대한 정보와 방금 만든 실무 테스트에 대한 정보가 안내 메일 템플릿에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로직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메일이 오게 되면서 입장 코드와 함께 지원자한테 실무 테스트 일정에 대해서 안내하는 메일이 가게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지원자는 실무 테스트 직접 볼 수 있게 구현해 놨습니다. 실무 테스트 답안을 제출하고 나면은 인사팀에서는 바로 지원자가 제출한 답안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채점도 자동으로 채점되게끔 해놨습니다. 이제 지원자의 지원서 화면에서 이 점수를 보고 실무 테스트 합격 여부를 상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실무 테스트 합격을 하게 됐으면 다음으로는 면접 과정입니다. 저희는 면접에서도 직접 면접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면접을 진행할 수 있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면접 평가표를 작성 후에 어떤 기준으로 그 면접자를 평가를 할 것인지를 가중치와 함께 기준을 등록하게 됩니다. 면접 평가표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그 지원자에게 면접 일정을 할당을 시킬 차례입니다. 방금 만들었던 면접 평가표를 이용하여 면접 일정을 할당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면접이 할당되었으니까 아까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면접 일정 안내 메일을 발송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자와 면접에 대한 정보가 안내 메일에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구현했습니다. 이제 지원자는 면접 안내 메일을 받고 적혀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이 끝난 면접이 이제 진행되면서 면접관은 방금 입력한 평가 기준표를 참고하여 면접자를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점수를 입력하고 평가를 저장하면은 그 가중치와 점수가 계산되어서 합산 점수로 면접 총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점수를 토대로 내 면접 합격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최종 합격된 지원자에 한해서 사원으로 등록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원자의 프로필을 등록을 하고 일괄 등록을 하게 되면은 각 지원자들이 사원으로 등록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용 요청서부터 사원 등록까지 채용 프로세스를 전부 보여드리고 그 외에 마지막으로 근태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의 근태 기록을 엑셀로 추출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팀의 권한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다른 사원들의 근태 기록까지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시연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발표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해결된 문제 사례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초기에 팀원마다 에이페 응답 형식이 제각기 다르게 구현되어 일관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프론트에서 응답 패싱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유지 보수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는 공통 응답 클래스를 도입하면서 포맷을 통일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프론트에서도 일관된 방식으로 API 요청 응답 처리가 가능했고 유지 보수와 디버깅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스텀 에러입니다.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에러 코드는 정보 어디가 잘못되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각 도메인별로 직접 커스텀 에러 코드를 작성하였고
구체적인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게끔 하여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디버깅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저희가 구현한 커스텀 에러 코드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메인별로 나누어 놨고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에러 메시지를 띄울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론트엔드 모듈화입니다. 모든 로직이 한 파일이 집중되어 있으면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코드가 복잡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는 모든 기능과 로직을 스토어와 서비스 DTO 그리고 API 이렇게 4단계로 세분화 분류하여 관리하였고 이를 통해서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역할 분담도 명확해졌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기에 용이하여 디버깅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테라폼입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8주 정도 했기 때문에 개발과 배포를 모두 짧은 시간 안에 해내야 됐던 만큼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와 테라폼을 결합하여 코드 자동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었고 배포 속도를 향상시키며 효율적인 구조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HCL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AWS의 서브넷,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과 같은 인프라 구성을 설계 및 관리할 수 있어 재사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테라폼을 도입하면서 도입으로 이제 매월 27%가량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코드 기반 자동화 덕분에 운영 품질까지 향상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멘토링과 설문조사 피드백을 통해 반영한 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우선 저희는 인사관리에서도 채용 결제 근태 딱 명확하게 그 범위를 축소하였고 아키텍처 상에서는 이제 무중간 배포가 가능한 블루그린 배포 환경을 구성하고 VPC 분리 구조를 도입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프론트상 모듈화 그리고 백엔드상으로 CQRS 배포를 도입하여 상호 확장성을 용이하게끔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적 개선 사항입니다. 전역 공통 응답 클래스를 구축하여서 공통적인 방법의 유효성 검증 과정을 적용시켰고 그 요구사항 명세서에서는 각 기능을 must, should, could 3단계 기준으로 나누어 기능 구현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완성도 높은 기능을 위주로 QA 중심으로 기능 점검을 하고 화면 안정화에 초점을 두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를 통한 피드백 반영입니다. 사용자들은 채용 근태 결제라는 큰 흐름을 한눈에 보고 싶어 하였고 저는 이에 분리된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전체 UX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반복적인 입력이 많은 채용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자동화가 가능한 흐름으로 간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 및 배부입니다. 저희는 튜토리얼을 제공하여서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 사용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단답형이나 객관식 같은 단순한 형태의 문제가 아닌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코딩 문제를 출제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기능을 구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도구 없이 자체 화상 면접을 구현하여 사용자 UX를 개선할 예정이며 알람과 메뉴 즐겨찾기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사관리 도메인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인사부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통 아키텍처 설계부터 일정 조율과 역할 분담까지 전반적인 협업 과정을 거치면서 팀원 간 커뮤니케이션과
조율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서비스에 가까운 구조로 유지 보수성과 확장성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코드를 구현하는 걸 경험해왔던 것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희의 주요 성과로는 이제 실무 흐름을 반영해서 기능을 설계하고 이제 체형 근태 결제라는 분리된 프로세스를 통합한 UX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팀원끼리의 역할 분담과 기 전략을 통해서 프로젝트 협업 효율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이제 조직 관리, 이제 직무나 부서 직급 같은 걸 관리하는 화면의 구현이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요구사항 응세서상으로도 미구현된 기능, 예를 들면 결제 첨부 파일이나 알림 등에 대한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며 각 페이지별로 디자인에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한테 UI적으로 디테일하게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회고와 자체 평가도 마치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